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인들과 가장 부유한 사업가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오늘 성대하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도 2017년 11월의 트럼프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합의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진핑의 도움 없이도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는 벗어날 방법을 몰라 보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트럼프가 결국 시진핑에게 이란 전쟁 문제로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이징도 자체 압박 수단이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수요일에 이틀 일정으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미국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중국 시장을 미국 기업에 개방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는 이번 일정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론 등 기술 대기업의 경영진들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직접 인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루트 소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남긴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시 주석께 훌륭한 지도자인 그분께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란 미국에서 온 최고의 사업가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트럼프의 최우선 임무는 무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 보잉, 시티그룹, JP모건, 블랙록의 대표 등 총 17명의 미국 최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공식 국빈 방문인지 단순히 사업 계약을 맺기 위한 방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베이징에 갔을 때는 완전히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그 운동복은 마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될 때 입었던 것과 비슷했죠. 대표단의 구성으로 볼 때 이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공식 국빈 방문이기도 하고 물론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문이기도 하죠. 이제 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은 양측 모두 2025년 10월에 체결된 무역 휴전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휴전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했죠. 그리고 시진핑은 세계 히토류 금속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거부했습니다. 향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포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워싱턴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잉 항공기, 농산물, 에너지 자원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모든 것은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전쟁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반대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칩 수출 제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공지능 보안에 관한 협상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이 디지털 군비 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5월 13일 미국과 중국의 최고 무역 대표단이 이미 한국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5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지도자 시진핑 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손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말하듯이 무역은 무역이고
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시진핑과 함께 집중하고자 했지만 이란 전쟁과 테헤란과의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그의 실패한 시도들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기존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워집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우리가 이란과 관련해서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쨌든 이길 것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해놓고는 곧바로 중국에 가서 이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포지셔닝입니다. 베이징에 가서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기서 막혔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트럼프는 자신을 승자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협상에서는 항상 궁한 처지를 드러내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약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그의 인기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는 사상 최저의 지지율과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배럴당 $100가 넘는 유가를 안고 베이징에 가는 것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인용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CNN 기자들이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머인 리라는 사람이 CNN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제 생각에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떤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고 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일종의 민간 외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베이징이 워싱턴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쇠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017년 첫 임기 중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시진핑은 그때 트럼프를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행사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헤드라인이 중국의 과거 영광이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지배력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즉, 초점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대신 서구를 능가할 준비가 된 초강대국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묶여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이제 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걸 빼놓을 수는 없죠. 타이베이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섬에 대해 양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논의를 계획하자 아시안의 미국 동맹국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출국 전 대만 문제가 항상 언급되며 시진핑이 이를 직접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펜타곤은 트럼프가 출국하는 바로 그 시점에 대만에 $1250만 규모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한 전략이거나 백악관과 펜타곤 간 조정 실패일 수 있지만 저는 전략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동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지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중요한 회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전 8시, 현지 시간으로는 키예프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 트럼프는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2시간 후, 즉 키예프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시진핑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와 만날 예정입니다. 곧이어 언론에 공개되는 회의, 즉 첫 번째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키예프의 이른 아침에는 이미 어느 정도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곧이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저녁쯤이 되겠네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주요 회담 일정은 키예프 시간으로 낮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을 통해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